오늘 영화도 내가 다 봤는데 네. 그 카르텔 네. 영화도 다 봤는데 네. 거기에서도 그 사전 선거를 그 전 다른 선거들하고 대비하면 10%가 많은 게 나오잖아. 예. 그런데 우리 그 부정선거 감시단이 4월 15일 이후에 들어가는 사람을 이거 찍어본 거잖아요. 다 찍어봤잖아. 사람 들어가는 사람 숫자를. 네네. 그 영화에도 나와. 예. 찍어봤는데 실제 우리가 찍은 숫자보다 사전 선거인 네. 투표인 수가 네. 10%가 항상 거예요. 예. 그 아세요? 그 영화에 나와 그 내용이. 아니 저는 영화는 아직 안 봤어요. 네. 제가 올려놓기는 했어도 근데 그러기 전에 이미 다 아는 거죠. 아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네. 우리가 선거 통계학상 네. 과거에 네. 아무리 뭐해도 사전 선거가 30%를 훌쩍 넘은 일이 없거든. 네네. 근데 이게 막 40% 되는 거야. 예. 그런데 실제 이제 사회로 지나고 나서 선거를 우리가 한 번씩 다 눌러봤는데 네. 그 눌러본 숫자 오차가 10%라니까 다 네.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나는 예. 선거인 명부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기라는 거예요. 네, 안녕들 하세요. 좀 늦었습니다. 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유물이 없나요? 저도 유물들 하나씩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교육자료 유물 예? 없어요? 물요? 그 교육자료 유물 안내문. 유물이요. 강의 교육자료 자료. 저 뒤에 하나씩 있고 그 다음 또 하나가 거기 보면 개수 양식이 있습니다. 예. 개수 양식은 3장씩 가지고 계세요. 3장씩 이거를 어차피 가슴이 3장씩. 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저기요. 아니, 맞춤으로 만지셔야 됐죠. 의자 저기. 한참 찾았네. 바로 용산 내려서 일로 와야 되는데 행정방을 내집해놓으니까 처음 오신 거예요? 예, 처음 왔어요. 아,
근데 저는 몇 번 왔는데도 맨날 와서 헤매요. 저는 왜냐면 집회는 많이 나왔거든. 네네. 여기 사무실에 처음이에요. 아 사무실은요. 바로 큰 길 바로 이렇게만 해놨더라고 이게. 죄송합니다. 조금 그 교육하시는 분이 좀 늦어가지고 교육하는 분보다 거기 사람들이 내 붙여놓고 왔더니 처음에는 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는 여기 벌써 왔는데 돈이라고. 홈포에서 준비를 하셨네요. 곧 들어오시고 우리 멤버들이 저거 연결이 잘 안 됐나? 안녕하세요. 우리 멤버들 가는 날이죠. 10월 4일 토요일 많이 갔더라고 저번에 국악목소리를 토요일 가고 첫째 날은 일회 때는 많이 오셨는데 어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시진 않았어요. 야간 근무하면서 잠을 잘 수가 3시부터 원래 내가 5시까지 2시간, 2시간 잠자는 시간인데 잠을 잘 수가 이재명이 때문에 꼭 빡센 거예요 지금. 잠을 잘 수가 있어. 어젯밤에 꼭 빡세고 우파는 평균 수명이 지난 5년, 아니, 10년씩은 줄은 거. 그래서 제가 정말 포스트 만들어가지고 풀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곳곳에 빨갱이가 얼마나 박혀 있는지 알 수 그러니까 있어요. 세부 보고 예 맞아요. 가버리까지 찬 거예요. 오늘 한비가 지금 오는 것 같은데 중앙으로 잘 잡히기 좋지 않아요? 아 저요? 네. 아 예예예예예. 네. 중앙무대. 네 알겠습니다. 거기 여기 없으니까.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아이고. 추석 전날인데도 굉장히 뭐 상투적인 어떻게 말하면 공사 탐방하실 텐데도 이렇게 황교안 용산 비전 캠프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정선거 부패방지대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박윤성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로서 이것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관련 감시단 교육, 불꽃 감시단 교육이 이것이 4차째입니다. 4차째. 일요일날 1차를 했고 어제 2번을 했어요. 2시에 한 번, 저녁 7시에 한 번. 그래서 어제 2차, 3차를 했고 오늘이 원래는 3차였는데 4차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필요하신 분이 있을까봐 10월 4일 날도 한번 할까 말까 지금 하는데 그건 그때 봐서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교육 자료 갖다 보시겠는데 이 교육 자료가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만을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교육 자료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갖다 하면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마음에 새게 할 것은 우리가 이걸 왜 하는가라고 하는 것의 관점을 갖다 우리가 통일적으로 이렇게 공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부방대가 영어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영어로 Election Justice Army입니다. Army. 부대예요, 부대. 그만큼 결실 갖고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싸워가자라고 하는 의미에다 Army라고 하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강서구 보건을 갖다가 하나의 싸움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이거 갖다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은 2개의 싸움에 대한 전초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2개의 싸움에 대한 전초전. 이제 하나는 내년에 4월 10일 날 뭐가 있나요? 22대 총선이 있습니다. 내년 4월에. 4월 10일 날 22대 총선이 있는데 그 총선은 입법
작게는 입법 권력의 행방을 두고 벌이는 싸움이고 좀 더 확장을 한다 치면은 윤석열 정부의 성패를 갖다가 가름할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내년 선거가. 예컨대 내년 선거에서 또 여당이 패배한다 치면은 5년 내내 여소야대가 유지되면서 법안 하나 통과시키지 못한 유일한 정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완전 실패로 끝난 거죠. 완전 실패로. 그래서 그런 입법 권력의 행방을 놓고 싸우는 전쟁에 대한 전초전이라고 하는 것. 국힘당과 민주당이. 이제 그 전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전쟁이냐면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과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세력의 싸움입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은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중앙선관위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부정선거, 조작선거 세력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누군지 특정은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 세력이 존재하고 있고 지난 7년 동안 모든 공직선거에서 이들이 손을 써왔다. 노골적으로 손을 써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 세력도 이거에 대해서 아직 우리 애국동지를 갖다가 제외한 어떤 정치 세력도 아직 이거에 대해서 태클을 갖다 걸고 있지 않은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제도를 갖다 파괴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는 그 선거제도를 갖다 어떻게든 지켜내서 부정선거를 막고 조작선거를 만들어서 선거 정의를 갖다가 지켜내고 바로 세우겠다 하는 세력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제 크게 얘기하면은 이제 애국 동지 세력이라고 해서 뭐 적게는 5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고 또 작게 얘기하면은 그 중에서 가장 조직화되어 있고 아주 핵심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국방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한 그 싸움에 대한 전초전이 바로 내년 다음 달 10월 11일 벌어질 강서구 구청장 보궐선거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이 강서구 보궐선거 를 갖다가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이거에서 불꽃 감시단을 갖다 발족시켰습니다. 불꽃 감시단을. 그럼 불꽃 감시단의 구체적인 목표가 뭐냐라고 할 때 그 세 가지를 갖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싸움의 목적과 싸움의 형태를 갖다 저희들이 상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 흑막 세력이 그간 부정선거, 조작선거 갖다 저질러온 흑막 세력이 내년 4월 10일 20대 총선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어떤 조작선거의 리허설을 갖다 이번에 이들이 시도해 볼 것이다.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주장하면서 저들의 전략과 전술이 무엇일 것이냐. 이걸 갖다 파악한 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중점을. 그래서 거기서 파악하는 정보를 갖다 바탕으로 저희들이 내년 20대 총선을 갖다가 대응해가는 마스터 플랜을 갖다 짜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부정선거를 막겠다라든가 중앙선거냐 강서구 선거냐고 싸워서 저희들이 기세를 갖다 제압하겠다든가 뭐 이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첫 번째 목적은 저들이 내년 20대 총선을 향하려고 하는 어떤 그 행태가 있을 텐데 그 행태를 갖다 이걸 리허설을 할 것이고 그 리허설에 대한 그 전반적인 어떤 그림을 저희들이 정보를 데이터를 파악하고 수집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내년 20대 총선에서 저희들이 싸워갈 마스터 플랜 짜는데 가장 핵심적이고 유용한 정보로서 활용하겠다. 이것이 이번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그간 이제 쭉 이 부정선거 갖다 접해 오시면서 이제 아시다시피 저 흑막 세력이 부정선거 조작선거를 할 때 주로 이제 그 조작의 범위를 갖다가 핵심적 타겟을 정하고 조작을 했던 것이 사전선거입니다. 사전선거. 당일선거보다는 사전선거입니다. 물론 당일선거에서도 조작이 있었다고 저희들이 추정을 하는데 그 폭은 넓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전선거에서는 뭐 많게는 30-40%까지 조작을 해보고 표를 바꿔버리고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우리 그걸 통해서 저희 그 당선제 당락을 갖다가 바꿔버리는 그런 식의 행태가 이 사람들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감시단 활동을 하면서 사전선거에 집중을 합니다. 사전선거에 집중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게 두 가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크게 있는 게 두 가지를 갖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
이 사람들이 사전 선거인의 숫자를 다 증강을 시켜갖고 그걸 조작해서 당락을 결정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사전 선거인의 숫자는 고정되어 있지만 그 안에 주어진 그 숫자를 갖다가 표를 갈아치거나 투표함을 갈아쳐갖고 이 사람들이 당락을 갖다가 바꾸려고 하느냐라는 걸 갖다 저희들이 첫 번째 목적으로 그걸 다 파악을 하려고 해요.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갖다 하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전 투표인의 숫자를 갖다가 그 사전 투표인의 숫자를 갖다가 95% 이상의 확률로서 최소한 95% 이상의 확률로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사실 여태까지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전국에 있는 모든 애국 동지들이 이 부정선거 방지 활동을 해왔지만 우리들이 이 데이터 갖다 정확하게 파악해내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앙선관위에서 개표가 끝나면 바로 통계를 갖다가 발표합니다. 통계를 발표하는데 그 통계하는 발표에 저희 대응한 숫자를 갖다 저희 수집을 했어야 되는데 대응한 숫자에 수집을 하는데 실패를 했어요.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숫자에 실패했기 때문에 저들이 대체 어느 정도 어디에서 어떻게 숫자가 바꾸고 했는지 갖다가 이론적 기반에서 분석으로서 저희가 파악을 했을 뿐이지 실증적인 저희들이 증거나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확하게 사전 투표인이 몇 명이 들어가서 하는지 갖다 밝혀내겠다고 하는데 저희 중점을 두고 있어요. 이번에 사전 투표 감시단에서는. 중점을 둬갖고 그걸 밝혀내서 그걸 바탕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과 전략을 짜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지난 몇 번의 선거가 계속 반복되어 오면서 중앙선관위와 저희 애국 동지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부광대와의 대립이 계속 첨예화되었습니다. 약화되었죠, 관계가. 사실 몇 년 전에는 그들은 계속 했었고 우리는 계속 방지 활동을 하려고 했었지만 그들이 우리가 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주적이다라고 규정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주적이라고 규정한 계획에 만들어진 것이 작년 6월 1일 지선입니다. 22년도 6일 지선. 6일 지선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 방식을 갖다가 주적으로 규정하고 전국 선관위하고 전국 당협위원장, 전국 정당한테 공문을 갖다 발송했습니다. 공문에서 명확하게 부정선거 방지대라고 하는 불온 세력이 선거 행정을 갖다 방해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모든 선거 관련 일이나 참관이나 모든 행정에서 다 배제시켜라라고 공문을 갖다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문을 갖다 받은 당협위원장들도 모든 사람들이 구함을 갖다가 2, 3일 남기고 다 배제시켰습니다. 사실 그 공문 발송되기 전까지만 해도 부광대원들의 상당수가 참관인으로 참여할 예정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공문이 발송되면서 다 배제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2, 3일 만에 다 그냥 명단 다 바꿔치기 되어버렸죠. 그리고 지금도 중앙선관위에서는 부광대를 갖다가 자신들의 최대 적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이들이 우리의 활동을 갖다 어떻게 막고 나올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활동을 하면서 되도록 이 사람들과 충돌을 피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간 여러 개 경험을 해봤을 때 어떤 행동을 하면 저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뭘 하면 뭘 반응한다는 대략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가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어갖고 충돌을 갖다가 많이 만들어내는 행위는 좀 피하고 충돌을 갖다 안 만들어내는 행위를 중심으로 해갖고 저희들이 상정하고 있는 목표를 갖다 달성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강서 보고의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서는 이 모든 정보를 갖다 이제 취합을 한 다음에 제대로 이제 보고책을 갖춰서 다 취합을 해갖고 그걸 본부에서 전문가 집단이 제대로 분석을 해갖고 내년 22대 4.10 22대 총선을 위한 그랜드 마스터 플랜을 갖다 짜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갖고 저희들이 이번에 강서구 보궐선거를 갖다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의 목적의식을 갖다가 우리가 다 공유해가면서 이 감시단 활동에서 참여하시는 모든 동지님들이 공유해가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한몸이 돼서 움직이면은 저희들이 목표하고 상정하고 있는 소기의 성과를 갖다가 반드시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과거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목적을 갖다 정하지 않고 의욕이 앞서갖고 또 그 참여하신 독립들의 그 애국심이 철철이 그냥 끌어 넘쳐갖고 그냥 많은 걸 하려고 막 노력을 했었어요. 노력을 하다 보니까 뭐 굉장히 잘하신 분도 있었고 굉장히 못하신 분도 있었고 현장에서 많은 실패를 한 분도 있었고 각양각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적 평균적으로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가 좀 더 군대 조직처럼 일사불란하게 한번 움직여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네.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갖고 저희들이 10월 11일 보궐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번은 그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감시 활동인데 감시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사전 준비 활동이 있고, 두 번째는 감시 활동이 있고, 세 번째는 감시 종료 후 정리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개로 이루어지는데 제가 첫 번째 사전 준비 활동을 갖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준비 활동의 첫 번째는 뭐로 시작하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본인이 담당한 사전 투표소를 갖다가 현장 답사를 갖다 하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그 본인과 같은 조에 짜여진 사람들에 대한 연락망을 갖다가 확보하고 숙지하고 있는 것. 그 두 가지가 바로 사전 준비 활동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현장을 방문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현장을 방문해야 되냐면은 일단 그 여러 가지 요인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저희들이 하루에 두 개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오전조, 오후조. 그래서 아시다시피 사전 투표는 이틀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첫날 12시간, 두 번째 날 12시간에서 4개의 조가 편성되게 됩니다. 오전조는 아침 6시 이전에 도착해야 되고 오후조는 12시 이전에 도착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오전조가 문제입니다. 오전조가 6시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6시 이전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그때가 대중교통이 없어요. 대중교통이 없습니다. 대중교통이 빨라야 5시 40분쯤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6시 이전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집에서 5시에는 출발을 하셔야 돼요. 아주 먼 곳이면 4시, 4, 50분부터 출발을 하셔야 되고, 그러다 치면은,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변수를 갖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조를 편성할 때 자동차가 있으신 분, 또는 카풀이 가능하신 분을 갖다가 중심으로 오전조를 편성한다.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우신 분은 어떻게 그걸 갖다 갈 것인가 갖다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강서구에 사신 분이나 강서 발표에 있는 양천구에 사신 분이 참여할 수도 있어요. 또 강서구 경계 바깥에 있는 김포, 거기서 오신 분도 있고. 가까운 분은 대중교통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것도 미리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방문해 보시고 내가 본인 집에서 그날 출발할 때 오전 쪽, 오후 조간에 어떻게 출발을 해야 정시 이전에 도착을 하는 것 갖다가 확실히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안 해놓으셨다가는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무슨 변성이라는지 몰라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첫 번째 교통편을 갖다 확인해 놔야 된다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현장에 가셔갖고 최적의 감시 장소를 갖다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최적의 감시 장소를. 물론 이걸 위해서 이 부광대 간부님들하고 그다음 각 조의 조장님들이 사전 답사를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 투표소마다 현장 정보를 갖다 지형 지물에 대한 정보를 갖다 파악을 하시고 정리하셔서 조원들하고 그 정보를 갖다가 전파하시고 공유하실 거지만 그래도 혹시 좀 시간이 되신다 치면은 본인이 답사하는 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어떤 현장 지형 지물에 대한 그 정보는 남한테 얘기를 듣는 거하고 본식적으로 듣는 걸 보는 거하고 확 다릅니다. 이게 확 달라요. 그래서 여기 조가 짜지고 나는 금요일날 오후쪽 무슨 사전투표소가 내 담당이다. 그럼 이제 미리 한번 가보시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12시 이전에 도착해야 되니까 11시쯤 출발하면 10시 도착한다고 이런 것도 미리 해보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현장에 가서 한다는 거.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은 주변에 CCTV가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투표소 주변이, 그리고 그다음 투표소 주변에 투표인들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 투표소로 접근해 올 것인지, 그다음 본인이 이제 감시하고 있는 시간대에 유동인구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지 이런 걸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저희들이 감시 활동하는 동안 유동인구가 너무 많은 시간하고 경찰하고 이렇게 되면은 혼란이나 시간이 가려져서
제대로 계속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미리 파악을 하시고 그래도 위치를 갖다 정하시는 게 신중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그 마지막으로는 그 불필요한 시기나 마찰을 피할 수, 불필요한 시기, 마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장소 갖다가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은 주로 이것이 그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활동만 할 때는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또 시비를 걸 만한 법적 근거가 거의 없어요. 계속 활동만 할 때는. 이건 경찰과도 마찬가지고 정관이 직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를 걸 수 있는 근거가 거의 없어갖고 우리가 그냥 조금만 강하게 나가도 그들은 그냥 물러납니다. 계속 활동만 할 때. 그러나 촬영 활동과 곁들여질 때는 사실 그간 그 과거의 경험을 살펴보면 많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초상권 침해라고 우겨대요. 두 번째로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우겨대고. 사실 그런 법률적으로 그것도 사실 근거 없는 주장인데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그 촬영하다 충돌이 벌어지면은 뭐 제대로 촬영을 못하고 현장에서 쫓겨나는. 왜냐하면 그들이 경찰을 부릅니다. 파출소 112에 신고를 해갖고 경찰들이 와서 거기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하냐? 안 합니다. 판단을 안 하고 정관 직원 시킨 대로 한 10명, 20명이 몰려다가 쫓아내버려요. 물리적으로. 우리가 거기서 싸울 수 없습니다. 사실 10명, 20명 경찰이 몰려들어서 막아갖고 쫓겨내버리면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물리력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불필요한 시비, 마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장소가 뭐냐? 이것도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방문해서 이 4가지 사항을 갖다 파악을 하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연락망 확인. 여기서 연락망은 이제 중요한 게 이 일조로 저희들이 조를 편성합니다. 이 일조로 편성하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조가 된 상황의 연락처가 확실히 아셔야겠죠. 그다음 한 투표소당 4개 조로 해서 8명을 갖다 편성하게 되면 8명에 대한 연락망까지 알고 있으시기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투표소를 갖다 감시하다가 어떤 그 펑크나거나 어떻게 그 커버가 안 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되도록 같은 좋은 애들을 갖다가 보충이나 대체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같은 조원끼리. 그 다음 그 조장이 있습니다. 8명인데 조장이 딱 1명이 있는데 조장하고 긴밀하게 연락망을 갖다 유지하고 확인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2가지가 사전 준비 사항입니다. 그 다음 이 사전 준비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히 현장을 또 방문한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그 실물 사진을 갖고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그 사진이 뭐냐면은, 저희들이 이번에 강서구 보궐선거에 대해 사전투표소가 20개입니다. 20개입니다. 20개의 그 사전투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순서가 나오는 곳이 염창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사전투표소입니다. 염창동 사전투표소인데, 그 염창동 사전투표소가 딱 항공사진 찍은 겁니다. 그럼 이 항공사를 딱 보게 되면은, 위쪽에는 염경중학교가 있고, 그 다음 저 우측에는 염창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등하교 시간에는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저 앞을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등하교 시간에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염두에 둬서 어떻게 내가 그 개수활동을 갖다가 착접시할 것인가 이런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주소지를 딱 쳤을 때 가장 가까운 이제 그 지하철이 9호선 등촌역입니다. 이것이 800m가 떨어졌습니다. 800m. 그래서 이것이 도보로 12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염창동 투표소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이 어디냐라고 할 때 120m 떨어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이. 그 120m 바깥에 양천로라고 하는 6차선 대로가 있습니다. 6차선 대로에도 바로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 기본적으로 숙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전 현장 방문해 보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앞에 보시는 그 사진이 염창동 사전투표소가 다 정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정면에서. 그럼 이 염창동 사전투표소를 보면은 주 출입구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출입구가 없어요. 그 다음은 저 오른쪽으로 해갖고 주차장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투표하러 오는 사람들은 98% 이상이 주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가고 극소수가 주차장에다 차를 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극소수가. 그리고 여기서 다행이라고 한 것이 도보로 접근하는 주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굉장히 다행입니다. 어떤 그 사전투표소에 가면은 출입구가 2개, 3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가보면은. 그래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감시력이 더 추가가 돼야 돼요. 이게. 안 그러면 그 다른 출입구 들어가시는 걸 갖다 감시하거나 개수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 다행스럽게 하나밖에 없어서 저 한 군데가 제가 감시하면 됩니다. 그 다음 주차장을 갖다가 저는 이제 이런 경우에 주차장 감시를 갖다가 생략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면은 이 투표를 하는 날은 투표소 주변에 주차 단속을 안 합니다. 구청에서. 주차 단속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거의 10중 8구의 투표자들이, 선거인들이 와갖고 그 앞뒤 옆에 땅에 차 세워놓고 잠시 들어가 투표하고 나고 차 타고 가버려요. 5분, 10분 안에 투표하고 나가서 갑니다, 다들. 그래갖고 주차장까지 들어가면 너무 더 복잡해, 이게. 거기 안 들어가요. 그냥 가운데 세워놓고 잠시 들어가서 갑니다, 그냥. 어차피 주차 단속을 안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투표 감시장소를 정할 때 이제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투표 감시장소를 정할 때 이제 크게 내부에서 할 수 있고 외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 행정복지센터가 굉장히 대규모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 있어요. 굉장히 대규모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내에서 복도에서 이렇게 앉아서 해도 누가 뭐라고 그러지 못해요. 그러나 연창동 이 해수투표 같은 경우는 거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건 작은 규모의 행정복지센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안에다가 누가 뭘 하고 있다 하시면은 그 선거인들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시비가 들어와요. 그래서 실내에서 이런 경우는 실내에서 자리 잡기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근데 외부에 잡아야 돼, 이런 경우에는. 근데 이거 한 2배 정도 되는 그런 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3층, 4층 큰 대항대를 하는데 거기 뭐 그 라비가 또 굉장히 커요. 그 라비에도 뭐 옆에 뭐 조금 카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요즘은 좀 카페도 마련할 수도 있고 뭐 의자도 있을 수도 있어. 거기 앉아서 개최하셔도 될 경우도 있어요. 아주 큰 시절일 때는. 그런데 이렇게 작은 데는 그런 게 없을 것이고 외부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그러면은 주 출입구가 가장 잘 보는 장소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제가 이제 주 출입구를 바라보는 맞은편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게. 이 맞은편 사진인데, 1번이라고 써 있는 거 있지, 1번. 1번이 바로 주 출입구가 바로 저 앞에 20m 앞에가 주 출입구입니다. 1번에서 바라보면 바로 저 앞이 주 출입구예요. 그래서 1번은 이게 그 작은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예요, 저게. 그래갖고 저기서는 차량 갖다 못 세우고 사람이 서서 할 수도 있는데 누가 시비 걸 수도 있어요, 저 건물 중이라서. 그러나 좋은 위치에서 하면은 주 출입구가 정면으로 가장 잘 보인다. 그럼 1번 열지가 않다는데 2번도 1번 못지않게 좋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그 주차장 들어가는 출입구 바로 옆에 있는 인도인데 저기에는 좋은 것이 저기서도 바로 이제 눈앞에 보이고 있고 저기서는 2번에는 심지어는 차량을 주차할 수가 있어요. 차량을 주차하면 그 차량 안에 앉아서 봐도 됩니다. 저기는. 그리고 하루 차에 앉아서 보면 돼요. 아침에 오신 분이 여기다 차 딱 세워놓고 그거 하다가 오후에 오신 분이 그 자리 갖다가 바톤 터치해 주면 돼요. 차량을 한다 치면은.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그 차량이 있으면 차량 안에 타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저기 바로 그 조 앞에 주출입구가 있고 그 차량을 딱 세워놓고 거기서 창문으로 앞에 한 명 앉고 뒤에 한 명 앉고 둘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가장 좋더라고요. 편하고. 긴 시간이니까. 네, 긴 시간이니까 차량 안에 있으면 누가 시비도 못 걸어요. 차량 안에 앉아있으면은.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차가 오는 경우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차가 오는 경우에. 그러면은 차가 오는 경우에 저기 외부에서 하셔야 되는데 저 6시간 할 때 6시간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6시간. 게다가 본부에서는 그 외부에서 하실 분을 위해서 그 포장마차에 쓰는 플라스틱 의자 있지 않습니까? 포장마차에 쓰는 플라스틱 의자 그걸 갖다 준비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앉아서 하시다라고. 잠깐만요. 네. 그러면 기계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이걸 할 때 기계가 사실 실효성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가고 해보니까 이제 가장 저희들이 이제 권하지 않는 것은 휴대폰으로서 전자적으로 하는 걸 다 권하지 않아요. 이걸. 왜냐면은 이걸 하려고 하면은 휴대폰을 갖다 다루시는 게 굉장히 능숙하셔야 돼요. 그 개수기가 작동된 동안에는 다른 프로그램을 정지시키셔야 돼요. 개수한테 전화가 온다, 뭐 한다, 뭐 메시지가 뜬다. 이런 개수가 불가능해져요. 근데 물론 이 휴대전화를 갖다 다루는데 능숙하신 분들이 있는데, 과거 통계를 보면은 10분 중에 1분 정도가 능숙하시지, 나머지 분들은 능숙하지가 않으시더라고요. 이게. 휴대폰으로 해서 아니면
휴대폰 말고 그냥 일반 이제 그 개수가 있습니다. 개수가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그 개수기를 갖다가 저기 하기보다는 수기를 갖다가 더 추천하는 게 왜냐하면 이제 그 제가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개수하는 걸 갖다 되도록이면 시간 단위로 개수하셔라라고 저희 추천드려요. 그럼 이걸 갖다 하게 될 때는 시간 단위로 해놓고 또 리셋하고 또 하고 하는데 그것도 실수할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근데 수기를 할 때가 제 실수 가능성이 적어요. 수기를 할 때가. 이게 물론 이것도 융순난 상황 이걸 쓰시면 좋아요. 이게 2인 1조를 한다고 했을 때 네. 제 생각에는 한 사람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종이에다 개수라고 한 사람은 카운트를 하게 되면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한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인원이 된다 하면은 이렇게 하는 사람 한 사람 있고 이걸 하는 사람에서 우리도 그 시간별로 카운트를 체크를 해야지만 우리도 정확하게 숫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하게 되면은 분명히 우리도 사람이 하는 거라 실수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이 일을 하는데 방법 또한 두 가지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그것도 고려해 이 보겠습니다. 방법하고 그다음에 카운트하는 그것도 고민해갖고 네, 그 해보겠습니다. 네. 컴퓨터를 아니 스마트폰 이용하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기계식 카운트를 해야 됩니다. 전자식 카운터는 그 실수가 일어날 경우가 커갖고 기계식을 해야 됩니다. 아날로그식으로. 네, 그다음. 네. 네, 제가요 그 참관인을 다 해봤거든요. 근데 사람 그 본선거에서도 그때는 사람이 좀 많잖아요. 그래도 이 발정자로 해가지고 사람이 하나하나 체크하는 게 제일 정확한 게 사람은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갈 때마다 체크하는 게 가장 정확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전에도 우리 여기서 제공해주는 그 특공 그 해봤잖아요. 이거 해보고. 근데 이 기계로 하는 것이 오히려 기계를 다루지를 못하면은 실수가 잦아지면 여기서 오차가 나잖아요. 그럼 이것과 대조를 했을 때 어느 것이 오차다라는 판단을 또 해야 돼요. 맞아요. 네,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계는 하지 마시고 SNS에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예, 예. 이 수기로 기록한 거다 이제 그 가장 그게 신뢰할 수 있다라고 예, 생각해요. 왜냐면은 사람이 이 기계식으로 이제 그 체크하는 그 개수가 있으면 한 3, 4천 원 해요 하나당 그렇게 하는데 팝니다. 근데 이거 갖다 한번 누를 때마다 하나가 이렇게 탁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거를. 네. 근데 뭐다 무조건 눌러가고 올라가고 막 그런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뭐 이런 경우가 하루에 몇 번 일어나더라고요. 네, 실수로 더 실제 현장에 늘어나니까 그래요. 이러면 또 그거를 또 다음에 오는 사람을 요거 체크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정신이 오히려 산만해지고 이거는 사람이 몇 분 만에 뭐 혹은 10분 만에 20분 만에 한 번 올 때마다 체크 딱딱 하잖아요. 그럼 혼란이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그래서 그런 걸 갖다 다 고려해갖고 저희들이 이제 그 사전 판단해 봤을 때는 수기로 개수하는 것이 제일 낫더라. 제일 실수 가능성이나 그 오기의 가능성이 제일 낫더라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주신 의견을 갖다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갖고 그걸 갖다 그 토의를 해서 어느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목적은 2인 1조 투입하고 가장 정확한 그 개수를 해내는 것이거든요. 숫자 파악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무엇이 좋은지 갖다 공부해보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뭐 얘기 듣고 보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분이 그게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최우선 순위를 우선에 이거를 보는데 그래도 만약에 인원이 돼서 가능하다면 그 보조 수단으로서 그것도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공헌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1번, 2번이 제일 좋은 위치고 1번, 2번이 또 여의치가 않다. 왜냐하면 그거 딱 가봤을 때 뭐 다른 사람이 벌써 차를 차지하고 되거나 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저 건너편 3번 또는 그 좌측에 4번 이렇게 이제 위치를 정하시는데 이런 것도 다 현장에 가봐야지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감시를 한다고 전제해가지고 딱 주변 둘러보면은 본인이 감이 와요. 아, 여기가 제일 좋겠다. 그래서 그 본인들의 그 판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제 감시 활동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감시 활동에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정시에 도착하는 겁니다. 정시에 도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런 걸 보내요. 출발하기 전에 조장한테 나 지금 출발합니다라고 전화 한 통하고 문자를 주고 하고 도착한 다음에 나 도착했습니다라고 조장한테 전화하거나 문자를 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지 서로가 이게 교차 확인을 자꾸 해야지 그 펑크 안 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중요시 여기냐면요. 제가 그 한 투표소를 갖다가 4개주로 운영을 하고 투입 인원이 8명이 됩니다. 근데 8명이 되는데 이 중에 한 명만 펑크나거나 좀 부실하게 돼도 8명 전체가 한 거에 대한 그 실용성이 굉장히 떨어져 버려요, 이게. 굉장히 떨어집니다. 저희들이 다른 그간 그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하는 그 통계 자료도 다들 보셔서 아시다시피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는 전날 사전투표 몇 명, 국제투표 사전투표 몇 명, 이렇게 통계 안 나옵니다. 몇 시에 몇 명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냥 영창 사전투표, 열정 사전투표 전체가 몇 명 사전투표 했답니다. 그렇게만 나옵니다. 그러면은 거의 어차피 우리가 계산한 것은 4개 조가 24시간 동안 걸 다 합쳐야지 그 중앙선관위가 제대로 그 발표하는 건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알 수 있는 거가 비교할 수 있는 숫자가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가 3시간 내지 2시간 있다 펑크나고 잘못했다 그러면은 그 본인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조업들이 한 거 전체의 그 신뢰성이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어느 한 분도 그 도착하는 시간에 차질이 없도록 도착을 못할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은 빨리 그 조장한테 연락해서 대체 인력을 갖다가 투입하도록 해야 됩니다. 조장이 좀 달려가거나 아니 현장 근처에 다른 공군력들을 달려가거나 해서 그걸 떼망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오전조하고 오후조하고 다른데 오전조 같은 경우는 그 6시에 이제 시작하지만 사실 6시 한 15분 전, 10분 전부터 그 투표인들이 도착하기 시작해요. 미리 도착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6시 문 열 때까지 다 기다려요. 줄 서갖고. 그래서 오전에 하시는 분은 두 분 중에 한 분은 반드시 20분 전에 도착하셔야 된다는 거. 두 분 중에 한 분은. 두 분 다 도착하시면 좋아요. 근데 두 분 다 도착하기 어렵다 할 때는 한 분은 반드시 20분 전에 도착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그래야지 6시 이전에 들어가신 분들 갖다가 놓치지 않고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한 6시 반쯤 도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6시 반, 7시 이전에는 투표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띄엄띄엄 들어가기 때문에 한 분만 제대로 도착하셨어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계속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오후반을 갖다 하신 분은 두 분 다 10분 전 또는 20분 전에 도착을 하셔갖고 그 시간대부터 계속 시작하셔야 됩니다. 11시 30분, 11시 40분, 11시 50분 때서부터 계속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루 중 가장 붐빈 시간이 점심시간인데 안타깝게도 그 12시가 바톤 터치하는 시간이에요. 이 바톤 터치하는 시간에 우리가 어설프게 하면은 많은 사람 놓칠 수가 있습니다. 개수를 갖다가. 그래가지고 그 오전반은 12시 10분까지 개수하다 가시고 오후반은 12시 10분 전부터 20분 전부터 계속 미리 시작하시고 그러면은 12시 전화하는 시간대에 저희들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개수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중복되는 걸 어떻게? 그거는 이제 그 시간이 적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다가. 시간이 적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는 저희들이 안 돼요. 거기다 몇 시로 시작하는 건 적거든요. 그 개수시 보면 여기 시간이 적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11시 45분부터 시작해서 11시 45분에 시작해서 12시까지라고 적으면 되거든요. 이게 체크가 돼. 네? 중복되기 체크가 된다고. 그러니까 오후반들 그 개수를 하시는 거고 오전반 때 개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도저히 중복되기 체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미리 개수 시작하셔야지 12시 1분부터 12시 1초부터 놓치지 않고 개수 하신다는 것 때문에 미리 개수 시작하셔서 가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게 중복이 돼버리면 저는 그게 거기 표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간합니다. 시간을 갖다 기록해 놓기 때문에 그 개수시에다가 개수시 적어놓잖아요. 내가 만약에 11시 50분부터 시작했다면 11시 50분부터 12시라고 그거 적어놓거든요. 그리고 그걸 하고 나서 한장 체크하고 나서 자기 가입할 때 사진을 다 찍어놓으세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제가 이제 나중에 그 게시하는 걸 갖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그 투표인수를 갖다 기록을 할 때 시간별로 구분해서 기록을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별로 구분해서 기록하는 건 왜냐면은 저희들이 사실 시간별로 그 통계가 필요한 건 아닌데 그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기가 같이 일하는 조언하고 비교하려고 할 때 전체 누적 숫자를 비교하는 것보다도 시간대별로 비교하는 것이 훨씬 더 어디서 차이가 나는가 더 파악하기 쉽습니다. 그게. 대도 시간대별로 거기다 적어 놓으시는 거고 시간이 바뀔 때마다 줄을 바꾸세요. 시간이 바뀔 때마다. 그렇지.
그래서 시간이 바뀔 때마다 그 줄을 갖다 바꾸셔야 됩니다. 그 뒤에 칸이 남아있더라도 시간이 바뀌면 줄을 바꾸셔야 됩니다. 시간이 바뀌면은. 그 다음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그 6일 지선에서 그 20개 투표소에 대한 그 사전 투표인의 숫자를 갖다가 다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가장 많이 사전 투표 갖다 했던 그 투표소가 몇 개 있는데 그걸 갖다 기준을 갖다 해보니까 5,000명 이상 투표했던 사전 투표소가 3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5,000명이 안 됐어요. 어떤 경우는 2,500명, 어떤 경우는 3,000명, 3,500명 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많았던 사전 투표소다 기준을 해봤을 때 4조로 나누지 않습니까? 4조. 그러면은 한 조가 담당하게 될 그 투표 개수의 최대치는 평균치는 1,300명, 1,400명이고 최대치는 1,500명이나 1,600명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인데 지금 가지고 계신 그 개수지가 한 장에 2,000명 가까이 갖다가 체크할 수 있게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2장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 담당 시간 다 된다는 거예요. 2장을 갖고 있으면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장을 여분해서 3장 가져가시라고 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여분으로 한 장 더 가져가시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2장이면은 자기 담당 시간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다 커버가 됩니다. 2장이면은. 그래도 한 장을 여분으로 해서 3장 가지고 있으시면은 어떤 경우에서 다 커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시간별로 줄을 바꿔가면서 해도 다 커버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별로 줄을 바꿔라. 12시 때 하다가 그 끝나면은 뒤에 칸이 남았다고 계속 치러가지 마시고 줄 바꿔서 1시 때로 시작하시고 2시 줄 바꿔서 시작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이것이 그 강서구 선거구 하나 단일 선거구로 하는 그 보궐선거다 보니까 관외 사전투표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감시 활동할 때 관외가 있고, 그 다음 거소가 있고, 뭐, 관내가 있고, 뭐 복잡했어요. 사전투표소 갖다 감시할 때. 근데 여기서는 관외가 없습니다. 관내만 있습니다. 관내만. 그래서 줄을 쓰게 되더라도 줄이 한 줄밖에 안 씁니다. 과거에는 관내 사전투표 하시면 따오시고, 관내 사전투표 하시면 줄을 따오셨어요. 줄이 2개를 썼습니다. 과거에는. 사전투표소에서 저희 감시할 때 보면은. 근데 이번에는 줄은 하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금요일날, 토요일날 이틀에 걸쳐서 감시를 하는데 금요일은 근무한 날 아닙니까? 그러면은 근무한 날은 9시 이전에 오시는 분들을 9시부터 근무 시작하니까 9시 이전에 오신 분들은 다 투표하러 오신 분들이에요. 9시 이전에 오셔서 그렇게 간주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9시 이후에 오셔갖고 3일 분비 시작하면서부터 줄을 쓰기 시작할 텐데 줄을 쓰시면 다 투표하는 것이고 줄을 서 있는데도 그냥 들어가시면 행정복지센터 일부 오신 거고, 개인적으로.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오히려 외부에서 그 개수를 하더라도 우리가 지난 지선, 대선 또는 총선에서 했던 개수 활동보다 훨씬 쉽다. 훨씬 쉽다는 겁니다, 이게. 훨씬 쉽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분비 시간대가 있어요. 그럼 오전쯤 언제 분비냐면은 출근 시간대가 분비입니다. 출근하실 때 사람들이 출근하시다 가다 와서 투표하고 가요. 그럼 굉장히 많아요. 그럼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붐빌 것이냐. 7시 반서부터 8시 반 사이에 붐빌 거예요. 그때 출근 시간 때니까. 그래서 오전반은 그때 붐빌 거예요. 또 하나는 10시 가까워 되면 점심시간에 30분 미리 나와 투표하고 투표하고 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오전반은 끝날 때쯤 붐빌 거다. 오후반은 언제 붐비냐. 점심시간 때 붐빌 거. 시작하는 시간대 굉장히 붐빌 시간대입니다. 오후반은. 제일 붐비고, 그 다음 끝날 때쯤 붐빌 것이고, 두 번째는 하신 분은 마감 시간 때 또 붐빌 겁니다. 마감 시간 때 많이 걸려요. 토요일날 마감 시간 때. 그럼 토요일날은 오전반도 어느 정도 붐빌 거라고 예견을 해요. 왜냐면은 토요일날 휴일이기 때문에 오전에 와서 투표하고 놀러 가시는 분이 많거든. 그래서 토요일날은 오전반이 오후반보다 더 많을 것이다. 거고, 오후반은 마감 시간에 가까워지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측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선거가 여러 개 선거가 있는데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선거 중에서 가장 인기가 없고 투표율이 낮은 선거는 기초지자체장 보궐선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이런 기초지자체장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50%가 안 된 경우가 있어요. 50%가 안 된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를 거라고 예측돼요. 왜냐하면 내년 20대 총선을 갖다 앞두고 있고 얼마
앞두고 있고 20대 총선이 사실 그 국힘당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소위 사활을 건 싸움을 하려고 있거든요. 내년 총선에서. 그래가지고 전투전을 갖다가 하고 있다 보니까 양당 집행부가 막 지휘부가 다 동원돼갖고 막 선거운동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거기 가서. 그래서 이번에는 그 다른 그 기초지자체장 보궐선거보다도 투표율이 높을 수는 있다. 높아도 사실 제가 그 예측해보면 55%는 그래도 안 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동시지방선거를 했을 때 보통 그 55% 전후하거든요. 일반 선거에서도 그렇습니다. 일반 선거에서도. 그런데 이건 보궐선거에 대해 낮긴 하지만 그래도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좀 높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그 비공식적으로 이제 그 부탁을 드릴 것이냐면은 그 본인이 이제 그 감시주를 갖다 끝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수기로 요거 하나 갖다 메모를 해주세요. 그날 그 하루 종일 그 감시를 하고 있다 보면은요, 대략 좌파가 몇 명 와서 투표하고 우파가 몇 명 와서 투표하는 것 같아 감을 느껴요, 감을. 왜냐면은 좌파들이 투표하고 나서 꼭 티를 냅니다, 좌파들은. 사전 투표를 하고 나서 티를 내, 티. 나 좌파였네 하는 티를 내요. 이게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그 좌파 정당은 사전 투표 하라고 그렇게 난리치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서 캠페인을 벌입니다. 인증샷 찍기 캠페인 벌려요. 그래서 그 사람 나와갖고는 꼭 이렇게 손가락 2개하고 사진 찍고, 뭐 뒤에 투표소 같은 데 이거 사진 찍고, 셀피 이런 거 찍고, 이런 사람 그렇게 많아요, 좌파들은. 꼭 티를 내요. 그리고 전화해서 나 투표하고 나왔어, 뭐 전화하고. 뭐 그런 식의 티를 내요. 그래가지고 쭉 보다 보면은, 좌파가 그냥 몇 명과 우파 몇 명 같다라는 식의 느낌이 오는데, 뭐 제 경험을 봤을 때 대부분 이제 반반이더라고요.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통계는 좌파 70%, 우파 30% 보통 이렇게 발표를 해왔어요, 계속. 사전투표가 좌파 70%, 우파 30%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경험상 보니까, 뭐, 많이 벌어져요. 45대 55. 아니면 그냥 대략 비슷하더라. 저희 당일 투표의 비율하고 큰 차이가 안 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그 통계에서 나온 대수의 법칙에 맞는 방식이고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그런 통계가 나오잖아요. 네. 1에서 한 3에서 5%까지. 네. 근데 뭐 2020년부터는 뭐 10에서 20%가 나고. 몇 퍼센트 차이가 나죠?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때 2020년 거를 조사해 보니까 오늘 뭐 영화에도 나오는데 광주, 광산, 뭐 갑을만 빼놓고는 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얘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담하게 크게 이제 조작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때서부터는 모든 인류의 그 통계학의 법칙을 다 위배해가면서 인류의 과학적 유산을 갖다가 다 무용화시키는 그런 기적의 그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통계가 나왔죠. 그 중앙선관위가 발표했던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걸 갖다 마지막에 뭐 공식적인 건 아니고 그냥 적을 수 있으면 수기로 대략 내가 오늘 그 감시 활동하고 난 그 감상이 이렇더라 라고 수기로 쭉 메모해 놓으시면은 공부에서 갖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메모해 놓으신 거를 갖다가. 근데 이것으로서 감시 활동이 끝납니다. 그리고 감시 활동이 끝났을 때 당연히 조장한테 감시글을 갖다 보고를 하시는데 뭐 사진 찍어도 보상 줘도 되고 아니 조장하고 만날 수 있다 하시면 만나서 직접 그 종일 전달해 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제 사진 찍어서 보내시면 돼요. 사진 찍어서. 그 다음에 이제 특별 상황이 발생한다는 경우가 있을 때 특별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은 감시 활동을 방해받는 경우가 특별 상황이에요. 사실 여기서는. 근데 그러지 않길 갖다 저희들이 염두에 두면서 모든 감시 활동의 전략을 짜고 위치를 정하지만 그래도 혹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감시 활동 방해라는 게 뭐 별거 아닐 거고 이렇게 떨어져서 들어가는 사람 숫자를 세는데 그것이 어떤 공정 선거에 위배된다 뭐 이런 식으로 트집 잡는 거 트집 잡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응하는 뭐 법적인 어떤 내용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 주장을 이렇게 모델로 해가지고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이렇게 일정까지 정해서 알려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매뉴얼이 한 가지입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런 특별 상황, 누가 시비를 건다, 누가 시비를 건다라는 특별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두 분 중에 한 분은 계속 하셔야 됩니다. 계속 하셔야 되고 한 분은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우리들은 부정선거 방지로서 공정선거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당신 무슨 거 나였다 방해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당신이 잘못한 건 당신
녹화하고 촬영하겠습니다. 라고 한 건데, 그리고 그 다음 그렇게 얘기를 하신 다음에 바로 조장 또는 지휘감독관 바로 전화하시면은 지휘감독관 조장이 그걸 달려갑니다. 현장으로. 그리고 지휘감독관 조장은 그 근처에 있어요. 근처에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다음 페이지에서 그걸 말씀드릴 텐데, 근처에 있기 때문에 10분, 20분 안에 달려와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사실 그 현행법 어딜 봐도 그 외부에서 투표인들가 대수 활동하는 것, 몇 명 들어가서 투표하는 걸 갖다 막을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정당한 활동이에요. 그게 제가 98년도에 지방선거 지금 할 때 그때 제가 이제 후보 캠프에 있었는데요. 네. 여기에는 후보 캠프 관계자, 네. 선거 사무원, 네. 후보 캠프 사무원은 그 투표소 100m 이내에서는 활동하면 안 돼요. 네, 그럼 안 됩니다. 그 외에는 상관없어요. 일반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저 규정이 왜 있는 거냐면요. 규정의 목적이 투표소 100m 이내에서는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거에 영향 미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어느 후보가 갖다 찍어달라, 어느 후보가 갖다가 찍지 마달라라고 하는 그런 그 뉘앙스가 있는 직접 간접적인 뉘앙스가 있는 어떤 행동도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이런 원칙 때문에 그 선거 본부, 선거운동 관계자들이 그 안에 있게 되면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건데. 제가 그때 고발당해서 그 조사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가만 앉아서 그냥 계속 활동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선거에 전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네. 선거에 전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활동하는 것 갖다 막을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없어요. 그걸 갖다 하는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협박. 네. 그래서 이거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걸 뭐 매년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버전 둘째 한 분 계속 하시고 한 분은 당신이 어떤 걸 얘기하는 것이냐. 나는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걸 말씀을 하시고 당신이 이거다 하는 건 내가 촬영 녹취하겠다 하고 그 다음 전화하셔서 그 조장을 다 부르면 됩니다. 그럼 조장이 다 연락해서 한번 달려옵니다. 자,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선관위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을 하니까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겠다. 미리 선관위한테 말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거는 그 좋지가 않습니다. 좋지가 않은 게 뭐냐면은 선관위 애들은요, 되든 안 되든 걔들은 10일 걸고 나와요. 무조건 못하게 돼요. 무조건 10일 걸고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 법적으로 해서 지더라도 걔는 10일 걸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모두에 불필요한 시비 맞춰 충돌을 갖다가 만드는 필요가 없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6일 지선 전에 전국에 있는 선관위하고 전국에 있는 당협위원장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식의 취지였어요. 말씀하고 훨씬 더 자세하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활동하고서 이러이러한 것도 당신이 안 해주겠다고 한다. 그리고 선거가 이러이러한 것인데 당신이 상부대에서 뭐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다. 이걸 이번 6일 지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문을 갖다 복잡하게 만들어 보냈습니다. 난리 났어요. 그 공문을 받고는. 대체 국방부가 대체 뭔 단체인데 이 공문을 보내갖고 우리한테 뭐 하냐. 그래갖고 이제 그 대립관계, 충돌관계가 첨예됐던 거예요, 그때. 오히려 타겟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번에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들 충돌하고 그들 기세 꺾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고. 그 목적 자체가 본 게임을 위한 그거고 네. 실제 내년 4월 10일 가서는 지금 말씀하는 그 이상으로 그렇죠. 대응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지금은 내년 탐색이라고 네, 탐색입니다. 지금 우리로 드러내버리면 내년에 올해 꺾은 감시당이니까. 우리 전략이 이미 노출을 미리 시켜주니까 혹시 하실 말씀 하시나요? 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시인으로서 이거 해야 될 행동들은 다 아셨죠? 감시인으로서 해야 될 행동.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조장하고 이제 지감독자의 역할을 갖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감시 조원으로 활동하시더라도 그 조장이 뭘 하는 사람인지 지감독자가 뭘 하는 사람인지 아셔야지 그들한테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강서구 보궐선거에서의 그 불법 감시단의 전체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는 사람이 저는 조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장. 조장이 그 만능, 그 핸드맨이 되는데, 현장 핸드맨이. 그래서 첫 번째, 조장은 조원들의 현장 도착하고 현장 이탈을 갖다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 못 오게 된다. 감사원이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럼 본인 현장에서 대책을 세워야 돼요. 임신부회를 빼야 됩니다.
안 되면 본인이 달려가서 땜빵이라도 해야 되고 이걸 다 조장해야 됩니다. 그 다음 그 누가 오던가 근데 본인이 달려가거나 아니면 그 예비 인력을 갖다 자기 명단을 갖고 있다 예비 인력을 투입시키거나 이거까지 조장해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그래서 어떤 일이 불편한 일이 벌어졌다. 감시활동하다가 어디가 불편해질 수 있어요. 몸이 아프거나 그래서 바로 조장자라고 조장자 이름이 있어서 더 이상 이건 못하겠다. 그럼 조장 대책을 세워갖고 본인이 오던가 대책으로 데려오던가 해야 됩니다. 조장이 이거를. 그 다음 특별상 아까처럼 이제 뭐 누가 시비를 건다. 특별상이 발생했을 때도 조장은 그 근처에 있다가 그 바로 받아서 그 현장 달려가고 지휘 감독자 본부에서 연락을 해서 그 지원 인력을 불러내야 됩니다. 조장이. 그것도 조장이 해야 돼요. 그 다음 조장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4개의 조에 대해서 그 감시 활동을 갖다가 이제 그 관리하기 때문에 그 관리 세션이 감시 세션이 끝났을 때마다 그 감시 결과를 갖다 보고받아서 본인이 정리하고 지휘 감독자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조장이 정말 예를 들어서 그 전날 전전부터 그 조원들한테 다 전화해갖고 선생님 며칠 몇 시까지 그 감시하러 거 있지 않으셨죠? 틀림없이 가실 수 있죠? 2번 이상 전화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아침에 한다죠. 아침 4시 반에 전화해고 깨워서 선생님 일하셨으니까 좀 더 출발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다시 50분 되면은 선생님 도착하셨으니까 이렇게 전화를 다 해야 돼 조장이. 그런 식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게 조장입니다. 그렇게 해도 펌프가 날까 말까예요. 그렇게 다 확인을 해도 조장이. 이 조장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이 조장 하실 분들이 20개 투표소이기 때문에 조장이 20명이 됩니다. 20개 투표소에 대해서. 이게 그다음 지휘 감독자인데 지휘 감독자는 그 저희들이 20개 투표소를 갖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의 그 관할 구역을 나눴어요. 근데 크게는 서울이 한 7개 투표소를 맡아라. 그러고 경기가 7개 투표소를 맡아라. 그 다음 인천이 6개 투표소를 맡아라. 라고 했는데 그 지휘 감독자는 총 6명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 한 지휘 감독자가 4개 투표소를 갖다가 지휘 감독할 수도 있고 3개 투표소를 지휘 감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할해갖고 그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투표소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그 저희들이 목적한 대로 그리고 사전에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 이분들은 그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 관내에 머무르면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출발할 수 있도록 5분 대기조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그 4개 만약에 투표소 같은 내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면 4개 투표소의 가장 중심이 되는 어느 위치에 자기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차 안에서 기다리건 뭐 카페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고 치면 바로 달려가야 돼요. 바로 10분, 15분에 도착할 수 있도록.